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희님이 끝장뉴스 황현실송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오늘 우리 주제곡 처음 들으셨잖아요. 아 AI로 작곡한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신나고 좋고. 네. 근데 제가 직업병이 딱 발동을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전화를 듣는 순간 AI 창작곡은 저작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복잡한 생각을 하셨네요. 직업병이 잠깐 들었습니다.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게 작곡가가 풀 클리프 아펠입니다. 그러니까 반 클리프 앞에를 우리는 뭔가- 반이 아니야. 네 풀이다. 항상 늘 아니 그런 완벽하죠. 센스 그런 장면 센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노래도 은율도 귀엽고 네. 마음에 듭니다. 네. 두 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고 짱가님께서 언니 아들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임스 쓰리님이 누나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안녕하세요. 네.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건진법사는 까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제 사실 JTBC 인터뷰도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고 SBS 단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서 이런 단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BS 단독 중에서 검찰의 인사청탁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시 법당에서 검사 B 씨가 찾아온 것을 목격을 했다. 그 법당에 같이 간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나오는 검사 B 씨와 마주쳤대요. 그 법당에 갔을 때.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간 뒤에 전 씨로부터 전성배 씨로부터 B 검사가 특정 지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서 감사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목적으로 법당에서 전성배 씨를 찾아서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목격을 한 사실이 SBS 보도에서 드러난 거죠. 아니 법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특정 지역에 있는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인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가 누구였습니까? 어느 때 한 건데요? 이게 2017년. 2017년? 바로 윤석열 윤석열 중앙지검 때? 검장 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건진법사와 김건희 관의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까도 팔지 못할 만한 그런 화수분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윤석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개입되어 있었다. 어디서부터 이들의 이 커넥션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마술을 뻗쳐서 어떤 것을 받고 어떤 일까지 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는 문제도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B 씨한테는 이것만 인사만 청탁한 게 아니라 내가 인사를 해줬으니까 나랑 친한 우리 연예인 성추행 때문에 지금 힘든데 그 사람 좀 봐줘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 답변이 희한합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정상적인 검사라면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자들한테 맨날 하는 말인 거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고모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고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고문이냐. 이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코바나 콘텐츠 하면 누굽니까? 김건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은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핵심 라인이구나. 이른바 건희 라인이구나. 그래서 이쪽에 청탁하면 일단 내 인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가 그냥 인사청탁 들어주는 건 보통 아니잖아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럼 건진법사는 아마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인연의 그 줄을 타고 온 사람들이 그 검사랑 혹시 알면 이거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 정말 더러운 커넥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더러운 커넥션이라고 하냐.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가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힘있고 뭔가 김건희하고 친한 검사들하고 줄다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있겠는 거죠. 제가 이 더러운 커넥션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시그널 생각나세요? 네, 좋아했죠. 시그널 기억나십니까? 권력층이 온갖 데 다 줄을 뻗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층하고 줄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돈의 팔촌의 그 팔촌의 친척의 그 친척의 사우나하고 갈비탕 먹고 다 연결돼 있어. 돼.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나오고 있죠. 내가 니네 서장이랑 사우나도 저는 그 영화가 딱 떠올랐다. 어쩌면 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영화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 권력을 잡은 시점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끼리끼리 놀았어요. 김건희나 건진법사나 사실 약자의 편에 서고 이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가해자들 나랑 친한 가해자들의 편을 서준 거라서 진짜 여간 이제 이 사람도 아무튼 구속 상태인데 구속되자마자 또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또. 아니 구속되면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어떻게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게 네. 이들의 심리인데 뭐 어쨌든 특검의 수사망에 걸린 이상 쉽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혹시 비리 게이트로 그러니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건이겠느냐 이거 말고도 많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전의 뉴스를 살펴보면 검찰이 앞서서 이 전성배 씨의 자택과 법당에서 유력 정치인, 법조인, 경찰 간부, 대기업 관계자 이런 명함다발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기사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 가가지고 뭐 CCTV 화면, USB 메모리 등과 함께 10개의 새로운 명함을 또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건진 법사의 법당에 그 수많이 나오는 뭐 검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대기업 관계자들의 명함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법사가 무슨 명함 컬렉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법당에 가서 어떤 무엇이든 이야기를 하든지 뭘 놓고 가든지 뭘 청탁을 했던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명함이 법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건진 법사는 본인이 뭘 봐줬다. 뭘 봐줬다고? 영혼을 봐줬다? 이런 말로 그러니까 인사 개입에 하지 않았다. 운명을 봐줬다. 운명을 그랬어. 봐줬다. 맞아요. 예. 운명을 봐줬다는 말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지금 인사 개입에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년 11월에는 국채은행 고위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라던가 22년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7월에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건진 법사가 어느 조직에까지 어디에까지 이 지금 인사 청탁을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이거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예, 명함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진 법사의 법사폰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력서가 다수가 나왔다. JTBC 단독 보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함은 우리가 저희도 정치인이다 보면 현장 가서 모르는 분들한테 달라고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력서는 개인정보가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아무에게나 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건진법사가 검사, 경찰 이런 특수 공무원들의 이력서를 다수 갖고 있었을까? 청탁용으로 누가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력서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검사, 경찰들은 갈 수 있는 자리가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곳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특수한 곳에 가는 파견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것에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건진 법사라는 무속인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었냐는 거. 그럼 이 무속인은 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지금 보건대 본인이 맨날 치유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가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김건희 목걸이 나오고 이러니까 명품 좋아하나 보다라고 자꾸 시선이 잘못하면 그쪽으로 흩어지는데 이건 김건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를 정점으로 형성된 굉장히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을 망하게 하는 대표적으로 인사전행, 국정농단, 매간매직, 수사비리 의혹, 말할 수 없는 의혹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 더러운 커넥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5대5로 그런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거 5대5가 아니라 그 재산대로 한 것 같아. 1대9로 재산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성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굉장히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다 국민들께서 다 봤지만 이 전성배 씨를 비롯한 김건희 주변의 인물들이 정말 요만큼 나온 그 부분까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수사를 확대해서 어떤 증거가 나오면 아 맞다 거기까지는 내가 뭐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사실을 좌백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또 지금 특검팀이 전성배 씨 휴대폰 2대를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도 뭐 지방선거 공천 청탁 외에 검찰, 경찰, 은행, 뭐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 이 청탁 메시지가 엄청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중 사업가 A 씨와 전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 특검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A 씨가 윤석열의 취임 이후에 강석훈 전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에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을 해달라 이런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상기가 될 그쵸. 겁니다. 예. 그때 결국 누가 됐습니까? 최성목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청탁을 오래 했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최성목보다는 내가 지목한 강석훈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공과 사를 구분한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와 같은 정신세계다. 아. 김건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전성배 씨의 공과 사에 사는 곧 공이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와 전성배는 모든 것들 같이 했고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별로 꺼리낌이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을 심지어 대통령이 된 이후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앙지검장이었을 때의 근거가 드러났는데 또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파헤쳐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캠프에서도 건진법사 하면 윤석열의 최측근 이 전체 대선 캠프에서 제일 힘센 사람 이렇게 통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박 뒤집어졌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힘에서 펄쩍 뛰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의 김의겸 씨가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상당히 오래된 관계다라고 했더니 강제로 무속인 프레임 씌우지 말아라 펄쩍 뛰었었거든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게 강제로 프레임 씌운 거였습니까? 거의 다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고 이게 김건희 씨가 단순히 무속인과 친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인사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나름 최고 엘리트라고 본인들이 자부하는데 그 안에서 인사처리 되잖아요. 심지어 기자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아, 인사 뭐 소식 들은 거 있나요? 다 당사자를 너무 초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진 법사한테 이력서 넣고 청탁할 검사들이 제대로 된 검사들이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승진했으니까 앞으로 정의를 위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이곳에 꽂아준 곳이 법사님과 혹시 여사님이 아닐까? 저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의 인사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인사청탁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렸고 대통령실 전체를 망가뜨렸고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무속인들이 결국 활개를 치는 결국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 망하는 길은 인사농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망하는 길 말씀하셨는데 더 충격적인 게 김건희가 자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건진법사한테 치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건진법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기 예지력도 있고 치유 능력도 있어서 김건희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자기가 치료해줬다. 또 대한의학을 소개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의 그 직분이 사실 김건희는 그냥 일개 그냥 저기 대통령의 아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별을 못 하겠는데 저는 이게 또 그냥 들리지 않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예전 뉴스를 생각해 보면 그 대선 후보 시절이죠. 그때 건진법사가 행하는 그런 의식에 소가죽을 벗겨서 하는 그런 의식에 김건희와 윤석열 이름뿐만 아니라 윤한홍 이름 그렇게 써져 있어서 굉장히 그게 뭐예요? 그 뉴스를 모르시는군요. 아세요, 부원장님? 소를 껍데기. 어디서 언제? 그때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그 선거 운동을 하던 시절
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이 사진을 찍혀가지고 네.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할 때 뭐 사실 타로 점도 볼 수 있고 뭐 점도 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굳이 이 가축의 거죽을 벗기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행사에 김건희와 윤석열 이름이 달린 이 등이 있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통실 주변에 있는 그 5개의 기둥을 넣은 그러니까요.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뭐 배수로관을 심은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배수로관을 가로로 심지 세로로 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거기에 5개의 기둥이 또 의미하는 그 5개가 또 이 김건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었을 때 지금 건진법사가 김건희가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횡행했고 실제로 김건희는 건진법사의 어떤 영적인 그 아마테라스인가요? 네. 그 동상을 앞에 놓고 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죠. 저 방금 이거 말씀하신 사이에 그 찾아보셨어요? 소거죽, 네. 소거죽 그 엽기 구판 네. 찾아봤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찾아본 건데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모자이크 안 처리만 보면서 되는 합니다. 그런 사진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디 끔찍한 진짜 일입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무속에 심취해 있으면 이런 구판을 벌이나요? 근데 이제 구판 버리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공식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영부인을 위해서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있어요. 예. 공식 의료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굳이 무속인이자 민간인인 건진법사를 통해서 비공식 진료를 받았느냐. 도대체 어떤 치유길래. 이거 굉장히 의심이 된다. 두 번째로 건진법사의 주장을 보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약도 보내줬다. 뭔 약을 보냅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보낼 수 있는 약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건진법사의 말도 굉장히 위험한데 건진법사가 만약 이런 행위를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했다면은 그리고 그 배우자가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수시로 불렀다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몸이 아픈데 왜 무속인을 불러다가 사적으로 치료를 받느냐. 아니 고조선 시대에도 또. 정해진 그런 분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시대에도. 그럼 이거 사람이 김건희만 왔겠죠. 먹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아.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자기 이거 먹어봐. 오빠야 이거 먹어봐. 이거 좋대. 나도 먹어보니까 효과 있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뭐 통행 관련 청탁도 있었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 말했듯이 인사청탁이 됐을 수도 있고 치유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치유를 핑계로 한 인사청탁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국정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이게 이제서야 좀 나온 게 다행이기도 한데 또 늦은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펄쩍 뛰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행 아니라고. 씌우지 말라고. 아니 사실 이게 지금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 드러나는 과정마저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우리가 봐왔고 네. 그런데 그 드러난 사실관계마저도 지금 이 관련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이 특검 수사를 늦추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정말 갈 길이 뭐라 보이네요. 근데 이제 다만 왜 김건희가 건진법사에게 이렇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느냐. 지금 의심되는 측면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란 인물이 통일교 측을 동원해서 뭔가 선거를에도 개입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도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 남편 대통령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위가 바뀝니다. 김건희가 을이 되는 거고 건진법사가 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 내용 보면은 김건희 씨한테 예전에 반말로 했었다. 이런 게 아마 누구 덕에 맞아요. 대통령 된 거야. 내가 된 거야. 그리고 뭐 검사 인사청탁 뭐 예전에 내가 검사들 다 당신들 라인으로 오히려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좀 추론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둘 간의 관계가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을 만들어져서 더 뭐 이렇게 의지했다라고 한다기보다 그 또 영상을 또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보면 그 후보 시절에 네.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그 후보 시절에 그 비밀리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캠프를 운영했었다라는 양재동 캠프. 그렇죠. 양재동 캠프를 예. 운영했었다.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참 논란이 일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때 후보 시절이죠. 당시에 나는 그 사람이랑 인사만 했었다.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로 툭툭 굉장히 아랫사람한테 하듯 그런 영상도 우리가 본 것이 기억이 나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대통령을 만들어줘서 더 갑과 을의 의존적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니 사실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치유를 해줬다라는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자로 메시지로 야 이러냐 저러냐라고 반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사이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죠.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5시쯤에 일본의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었고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이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극소수만 참여하는 회담을 소인수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소인수 회담 먼저 하고 확대 회담, 그다음에 이제 만찬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속보 있어서 전해드렸고.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당선 이전부터 후원할 기업들을 찾아달라 하면서 건진법사를 먼저 찾아갔대요. 김건희가. 일단 건진법사의 주장을 보면 10년 전에 김건희 씨가 직접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진법사는 기업 후원, 즉 코바나 콘텐츠 전시와 관련한 후원을 연결해 준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게 뇌물성으로 후원한 거 아니냐. 이거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특히나 이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콘텐츠 기획 전시에 후원을 낸 기업이 20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콘텐츠가 너무 좋으니까 후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약 이걸 해서 기업들이 줄을 대려고 한 거라면 사실상 수사 무마 의혹, 소위 보험된다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고요. 돌아보면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그 인물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에 막 맞아요. 알만한 기업들이 막 후원한다고 투자한다 그래서 근데 당시 그 후원한다 그러고 투자했던 기업들을 보니까 공정이라든가 검찰에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었던 기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대가성 뇌물 의혹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 요게 약간 2022년에 그 아마 대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김건희가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전시회에 이 코바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요걸 좀 부풀려서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도 좀 연결을 지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돌아보면 김건희가 그 코바나 컨텐츠의 이 전시회를 열면서 그리고 굉장히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레퍼런스를 쌓고 몸값을 올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 경력으로 다시 세탁되고 이런 과정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명단 3가지를 꼭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한 기업 명단. 코바나 콘텐츠 후원 기업 명단. 맞아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취임식 때 그렇죠. 초청된 명단. 특히 김건희가 초청한 그렇죠. 사람 그 명단을 명단. 정말 속속들이 뒤져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혐의자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들은 꼭 취임식에 왔었어요. 김건희의 초청으로 인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나온 명함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요 3가지 명단을 꼭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코바나 컨텐츠에 어떤 기업들이 후원했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건진 법사가 뭐 그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문제로 김건희가 먼저 찾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그 둘 사이가 20년이 넘었다, 30년이 넘었다 이런 의혹 보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건진 법사와 김건희가 최초로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이 당시에 2015년 그때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둘이 찍은 사진을 우리가 제일 오래된 사진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10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더 지난 어떤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도 맞아 만났었다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 그것마저도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의 이름도 개명도 건진법사가 바꿔준 아, 것이라고 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리고 또 윤석열이 그때 당시 토론회 때 왕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건진법사가 써줬다라는 것을 아, 정말요? 당시에 조용현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그런 칼럼을 기고했는데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지금은 삭제 됐다고 하죠. 그 세 개의 리스트 있잖아요. 네. 지금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거기에서 교집합을 보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는 합니다. 네, 거액이 오고 간 코넥션이 아닌가 상당히 어. 의심스러운 거죠. 거액이 오고 간 수사문화 커넥션. 근데 건진법사는 인사 관련한 커넥션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고요. 대체 명단에- 뭐길래 네. 이렇게 대기업을 그러면 코바다 콘텐츠에 줄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약 이런 이제 제가 일단 브로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브로커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대기업에다가는 나는 윤석열 김건희랑 친하다. 직통 라인이다라고 하고 윤석열 김건희 쪽에는 나는 이쪽 대기업 사람들하고 친하다. 오. 특히 김건희한테는 내가 이쪽에 와서 돈을 끌어주고 굉장히 당신 전시회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게 브로커들의 특징이에요. 맞네. 이쪽 가선 이쪽 인맥 팔고 저쪽 가선 이쪽 팔고 중요한 거는 자기 이익 챙기고 그게 브로커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돌아보면 사실 뭐 김예성 씨나 혹은 이제 명태균 씨가 가군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다라고 의심이 되네요.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권이 많이 나왔잖아요. 관봉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흘러 들어간 것도 그런 검찰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럼 들어간 걸로 저는 민간보다는 오히려 특수활동비 공적인 영역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의심되는 곳이 대통령실, 두 번째가 검찰입니다. 아. 이 정도의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일까? 그 지금 두 곳을 움직일 수 있고요. 굳이 더 가자면 국정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건진법사가 뭐 국정원 쪽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대통령실과 검찰 쪽에 상당한 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된 것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실을 저는 당시의 대통령실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 관봉권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검찰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띠지를 분실했다는 띠지 거 분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띠지를 분실했다라는 것은 띠지를 일부러 떼내야 되고 떼내는 것을 그냥 일개 수사관이 이렇게 그 자료를 뭔가 훼손하는 그런 예.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건 반드시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 검찰이 지금 전성배 씨를 얼마나 봐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그 검찰이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그 비밀 공간은 압수수색 장소에서 제외됐었단 말이에요. 특검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거기서의 물품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건진법사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두 차례가 됐어요. 작년 12월 18일이랑 1월 6일 두 차례인데 그때도 법원이 봐준 건지 아니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어떤 영장을 적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전부터 전성배 씨의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런 커넥션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반려되고 이제서야 김건희가 구속이 돼서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이 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검찰의 이력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길래 검찰 내에서 이 건진법사의 위치와 위상이 어느 정도였길래 건진법사에 대해서만 이 검찰의 이 날선 수사망이 피해 나가왔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예. 들여다봐야 됩니다. 건진법사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진국수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건진국수님. 건진법사가 김건희한테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한테 받아서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거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21g 있잖아요. 김건희랑 관련된 그 기업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와인샵 있대요. 거기 지금 털고 있대요.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또 가짜 목걸이를 누가 심어서 나왔을 수도 있다. 워낙 김건희가 네.
거짓말도 잘하고 가짜 증거를 씹는 것의 달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서도 뭐 또 뭔가 발견될 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순수한 마음에서 건진 법사가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걸 순수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언제부터 메간 매직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변을 했는지 참 씁쓸합니다. 언제부터 정경유착, 메간 매직 수사 거래가 순수가 됐습니까?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1억 원이 넘는 고가 선물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백 2개 보내는 걸 누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권 관련 청탁 뇌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두 분에게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을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시죠. 그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겠어요. 아, 황현 씨 앵커님은 순수한 약간 마음이겠죠. 본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 그 만약에 내가 그 돈이 있어, 내가 사서 내가 차지. 지금 비어 있는데.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